관계자에 따르면 킹사이더 인사이츠, 오늘은 드라마 정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드라마 정년이를 위해서 어떤 분을 모셨냐? 오늘의 관계자는 바로 목포 출신, 정년이가 목포 배경 아닙니까? 목포 출신의 기자이자 편집장이자 지금 대중문화평론을 하고 계시는 목포 출신 대중문화평론가 박형민 대중문화평론가를 모시겠습니다. 아우, 어려운 자리 감사합니다. 어려운 자리네요. 목포 출신이고요. 목포에서 이제 서울 올라온 지는 한 20년 정도 됐죠. 뭐 갓 올라왔네요. 네, 갓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아직 생생합니다. 기억이. 아따. 정년이가 이제 목포에서 올라와서 이제 국국을 하게 되는 판소리를 뭐 한 3년 연습했다는 얘기도 했지만 사투리 연기도 엄청 준비를 해서 했다고 했는데 사실 왜 네이티브들이 봤을 때 그래도 저건 너무 서울 사람이 하는 목포말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태리 씨가 그 목포 사투리를 하는데 진짜 잘했어. 현지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목포 사투리 진짜로 어른들이 쓰는 목포 사투리. 왜냐면 그 시대가 또 50년대 그쵸. 한국전쟁 끝나고 이후잖아요. 말하자면 저희 어머니 세대 그거를 너무 또 잘해서 반갑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배우 입장에서는 연기보다 사투리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렵죠. 안 쓰면 거의 영어 쓰고 일본어 쓰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 목포가 약간 또 판소리 그런 게 이제 서편제가 이제 목포가 그쪽이었고 사실 목포하면 맨날 건달 영화만 나오고 그쵸. 사실 목포는 항구다도 그렇고 그쵸. 롱리브 더 킹도 그렇고 진짜 오랜만에 딸은 건달이 아닌 딸이 나와서 저도 반갑고 아마 저희 이제 목포 시민들도 다 반가울 것 같고. 근데 국악을 3년을 네. 했다고요? 김태리 씨가 와 이걸 진짜로 한다고? 김태리 그 기억나는 거는 3, 4회에서 추양전인데 방자 역할을 하잖아요. 거의 한 20분인가를 공연이 막 통으로 나와서 진짜 공연을 거의 풀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기했는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막 찾아보면 3년을 했다는 거예요. 미쳤다. 그리고 또 거기 신예원 배우 나오잖아요. 신예원 배우는 뭐 거의 그 명창 데려다가 앉혀놔 배우를 연기를 가르친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준비를 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나 말고 진짜 약간 소름 돋는. 심지어 그 김태리 장면은 립싱크도 아니고 진짜 김태리가 불렀다고 해요. 이 정년이라는 작품은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잖아요. 사실 이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국국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고 저는 사실 원작 웹툰을 보지도 못했어요. 저도 국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막 아이돌처럼 막 굿즈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오프닝 타이틀부터 확 사로잡더라고요. 야, 어떻게 오프닝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진짜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 드라마 너무 사랑스럽다. 방자를 갑자기 맡게 돼서 신예원 배우가 막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죠. 저 그때 약간 소름 돋았어요. 아니 신예원 배우가 이렇게 양면적인 모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자재로 가지고 논다고? 와 진짜 잘한다. 신예원 배우가 더글로리에서 연진이 아역으로 나와서 이제 이름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3인칭 꽃선비, 복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3인칭 복수 디즈니 플러스 거에 나오고 꽃선비 열애사라는 사극물에도 나오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미국 포브스에서 연결이 돼서 신예원 씨 영어 인터뷰 연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예원 배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작품 보면서 확연해졌어요. 대단하다.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밥 먹는 거 말고는 소리만 했겠구나. 공연을 실제로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하면 좋겠으나 저는 되게 특이한 게 거의 여성이잖아. 여성 국극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출연자들이 여성이고 그런 작품이 또 흔치도 않았고 거기에 유일하게 이제 거의 이제 오마이걸의 승희 씨가 승희 씨 잘하더라고요. 그냥 얄미운 연기 잘해주더라고요. 귀엽게 생겨서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클래식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성장기. 이쯤에서는 뭔가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무언가가 있고 외부의 조력자가 있고 뭔가 조언하는 사람이 있고 클래시컬한 상업적인 대본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 드라마의 배경과
이 성장기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클래식해도 소재가 특이하니까 맞아, 이게 맞아. 다 섞여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던 시기만 해도 4회까지밖에 지금 저희가 못 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시청률이 한 12%까지 올랐어요. 네. TVN이 잘 나가긴 하지만 눈물의 여왕 이후에 상반기 이후에 두 자릿수가 된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본래는 MBC랑 하려고 했다가 제작비가 합의가 안 돼서 그대로 갖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케이를 해서 TVN에 틀게 된, 그게 이제 기사화되고 소송 걸리고 막 이랬던 불협화음이 좀 이렇게 잡음이 좀 있기 시작했어요. 신예은 배우 캐릭터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예상되는 지점이 있다 그랬는데 신예은 배우 캐릭터는 오히려 그거를 다 빗나가게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 같이 처음에는 마치 설정된 것 줄 알았으나 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쓸데없는 거 가지고 힘 빼지 마, 쓸데없는 거 가지고 괴롭히지 마, 그냥 오히려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리고 이제 정연이를 고자질한 것도 신예은 배우가 아니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맞아. 그런 점에서 예산을 빗나가게 하니까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승희 씨도 사실 괴롭히지 마, 왜 그렇게 밉지 않은 악역인 거 있잖아. 허당이다 보니까. 그쵸, 허당이죠.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끔 이제 막 너무 짜증나는 캐릭터 있으면 좀 보기 싫을 때 그쵸,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의도한 건 알겠으나 근데 이거는 그냥 다 밉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걔네들도 안쓰럽고. 승희 씨도 전 너무 연습 많이 했겠던데. 전 너무 좋던데요. 오디션 볼 때 보니까 연습 많이 하셨겠더라고요. 또 저희 이제 전 영상에 이제 오마이걸을 예전에 이제 프로듀싱했던 프로듀서도 나왔지만 저렇게 귀엽게 계속 나오면 뭐 다른 배역들에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맞아요. 캐릭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뭐 뭐니 해도 김태리 씨를 어떻게 악물고 들어갈 수 없는 게 그 희도 캐릭터잖아요. 펜시. 그건 또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 했던 게 SBS 악귀. 거기는 이제 1인 2역이잖아요. 말하자면 빙의된 그 두 명을 하는데 또 너무 잘 됐고 너무 잘했잖아요. 쉬운 역할을 안 하는구나. 편하게 가지 않고. 그렇다고 뭐 로코가 편하다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소리를 다시 배우고 사투리를 다시 배우고 펜싱을 다시 배우고 뭐 1인 2역을 하고 이 정도보다는 쉬운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 준비 시간이 더 적은 적게 필요한 작품들이 있죠. 근데 용백피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한. 어쨌든 국극단의 라미란 배우와 정은채 배우, 맞아. 또 김유은의 배우 다 너무 좋더라고요. 라미란 배우야 정말 중심을 확 잡고 규칙을 어기면 진짜 식소리도 못할 것 같고 쫓아내도 정말 수긍할 수밖에 없고, 정은채 배우도 진짜 되게 미남자 스타일로 세팅해서 저 세상 외모더라고요. 이 역할이 원래 김희열아 배우였다가 그때 학폭 논란 되면서 교체된 상황이었거든요. 뭐 기사화도 됐지만. 근데 저는 어쨌건 정은채 배우 나왔을 때 제가 정은채 배우 작품을 진짜 다 봤지만 이번 작품만큼 너무 압도적으로 등장 존재 자체로 너무 잘생겼다. 딱 그 역할에 필요한 어떤 롤이잖아요. 너무 쇼컷이 잘 어울리던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진짜. 8등신, 9등신 기럭지에 묘한 마스크에 목소리 톤이나 김태리 배우를 계속 도와주는 친구 우다비 배우. 혹시 친분이 있으신가요? 친분은 전혀 없는데. 아니야, 이 이름 우다비라는 이름이 저는 사실 생소해서. 친분은 전혀 없는데 제가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배우 인스타 많이 팔로우하시는 편이세요? 인스타를 팔로우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무슨 작품에서 보고 좋아서 팔로우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프로필 사이트에서 이제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 지켜보려고 프로필 사이트에서 보고서는 이 배우 되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팔로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있는데 뭐 언제 팔로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팔로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미. 저는 약간 항상 삐뚤어지게 작품을 보게 되는 편이라서, 왜냐면 기자라는 신분을 오래 갖고 있었으니까. 처음에 우다비 배우 나와서 막 김대리 옆에서 막 계속 달라붙어서 막 얘기하고 둘이, 저는 약간 귀신이 아닌가. 약간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는 얘기 안 하고 맨날 김태리 배우 옆에서 다른 사람들 안 보이나? 막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붙는 씬이 있었지만 초반에는 그럴 법도 약간 하네요. 그 국극단에 있는 귀신인가 싶을 정도. 너무 또 친절하고 모두가 애한테 친절한데. 하네요. 저는 오히려 이 드라마가 좋고 잘 어울렸던 점이 그런 막 희한한 설정을 넣지 않고 오히려 딱 국극단에 그냥 정석 스케줄, 정석 스토리를 따라가서 오히려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잘 즐기면 돼,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근데 춘향전 보고 나니까
그 뒤에 공연들이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기대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사실 약간 연습생 공연이잖아. 그럼 그쵸, 사실 그쵸. 어쨌건 설정상 아, 기가 막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결국에는 이제 다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신예은 배우랑 김태리 배우랑 뭐. 그쵸. 다 같이. 얼마나 그 거의 클라이막스라고 예상되는 어떤 지점이잖아요. 마지막 후반부에.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있겠지? 근데 기대가 되는. 그 저는 사실 이미도 배우 좋아하는데 이미도 배우 얘기 나도 너무 하려고 그랬어. 웃기고 재밌고 그 이혼 영화 설정 나오면서 막 약간 뭐 뿌리려 달린 줄 아는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50년대에 이혼을 했다라는 설정이면 사회적 시선이 곱진 않잖아요. 캐릭터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너무 좋게 나와서 했는데 예고편 보니까는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이면 피드가 이미도도 한통속인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되나요? 원래 이제 웹툰에 그런 여여의 러브스토리 같은 게 있었는데 캐릭터 하나 빠졌어요. 원래 정년이 1호 팬인 어떤 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그런 동성애 코드가 있었군요. 코드가 있는 캐릭터 나오는데 그 캐릭터가 없어지면서 뭐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보는 왜 그것 때문에 없앤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그것 때문에 아니다 라고 뭐 오고 한 게 있는데 복잡한 부분들이 스토리를 있겠죠. 네, 컴팩트하게 하는 것도 필요했을 수는 있고 아니면 뭐 좀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싶었을 수는 있고 웹툰 원작인 거 혹시 해보셨어요? 실제로 제가 한 1년 정도 준비했던 웹툰 원작 작품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 작품을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웹툰 원작 작품을 준비할 때 보니까 케이스마다 달라서 원작 작가님이 건드리면 안 돼! 맞아요. 다 지켜줘야 돼! 이거 다 지켜줘야 돼! 하는 케이스도 있고 제가 준비하던 케이스는 제목만 안 건드리면 돼요. 케이스긴 했어요. 그래서 제목은 안 바꾸고 다른 건 다 바꿔도 된다. 맞아. 정도로 열어주는 작가님도 계시고. 저희도 사실 이제 저희 출판사에서 나간 원작 2개가 나간 게 있잖아요. 저희도 네. 그랬어요. 저희는 제목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제목도 바꿨어요. 어. 아무튼 볼걸 마음에 좋고 정년이 진짜 기대되는. 저희가 올라갈 때는 이미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을 거고 어쨌건 김태리는 네이티브 스피커를 하고 있다. 목포 1950년대 목포를 구사하고 있다. 오케이 인정.